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임의 당 대표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뭔가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황우여라는 사람을 떠나서 이번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당의 또 구심점이 사라지고 이 당이 총선 참패로 인해서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졌고 황우여라는 사람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비대위원회에다가 이 국민의힘 당원들 또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얼른 당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얼른 관리형, 무난하게 이렇게 전당대회나 준비나 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황우여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혁신형, 이 당의 총선 참패의 충격을 내가 다 수습하고 이 당이 정말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개혁 작업들을 하고 이 당이 정말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가 관련 작업들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약간 냄새를 풍기면서 지금까지 그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와서는 약간 거기에서는 한풀 꺾이긴 했지만 자기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뭔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국내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내의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쳐야 되니 마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황우여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절충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지도 체제 참 이제 하다가 무슨 정당의 최고위원 뽑는 거에다가도 이제 하이브리드란 말이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황우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황우여가 얘기한 절충형 지도 체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만 이 황우여는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지금 황우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뭡니까?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출마했을 경우에 당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됐을 때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이 한동훈이라는 이 차기 이 국민의힘의 당 구심점 또는 유력한 대권 주자를 그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당 대표는 못하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집단 지도 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나머지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이 당 대표가 지금 현재 단일 지도 체제에 비해서 갖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법적 대표자로서의 그 당 대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이 단일 지도 체제와 집단 지도 체제를 비교한다면 당 대표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190석이 넘는 거야와 지금 국내힘이 맞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국내힘 안에서 자꾸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대권 경쟁에 의해서 또는 대권 경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정치적 이속에 따라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마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각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내분을 일으키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국내임 지지층한테 이렇게 전파가 된다. 그럴 때 그 당이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그 당이 인기를 얻겠습니까? 그 당에 그 어떤 지지층이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집단 지도 체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2011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시절 그리고 2014년 당시 김무성 대표 시절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때 이 집단 지도 체제에 아주 우리가 맹점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봉숭아학당이다.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건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되풀이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재현될 위험이 큰데 굳이 왜 지금 와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하냐. 지금 현재 국내의 문제점은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집단 지도 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국내임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은 이 국내임의 지도 체제가 아닌데 자꾸 이 황우여라는 사람은 지도 체제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우여란 사람은 뭐 연령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이제 정치적 이력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에게 정치적 미래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객관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왜 여기에 계속 집착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가? 했을 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황우여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면 황우여의 의지가 아니면 그게 누구의 의지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꼽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세력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점은 뭐냐면 황우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도체제를 변경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22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지도체제 거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차기 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 언론 매체들은 오늘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취지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대 그러니까 여당 국내임의 전당대회가 내달 25일 잠정 결정 내달 25일 7월 25일 날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당대표 원톱체제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일 지도 체제로 하는 걸로 결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 해당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 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 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 그리고 또 이제 각 매체들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이 지도 체제를 변경한다고 할 경우에는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적전 분열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이 한동훈 또는 그 누구라도 이 최고위원 회의를 내부 총질의 또는 이 내부 선동의 그런 공격의 장으로 선동의 장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내 비주류 후보군이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보다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 그럼에도 만약에 집단 지도체제 또는 황우여가 얘기한 절충형 지도체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돼가지고 한 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어떤 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당의 분열상만 계속 내비칠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22대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고 그래서 지도체제 문제는 건들지 말자라고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우여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황우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국내의 의원들이 새로운 22대 국회의원들이 3일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런 뜻을 모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황우여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단일 지도 체제로 하다 보니 대표가 문제가 되면 그대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고 2년에 대표가 6번 바뀐 정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국내의원 의원들이 어제 지도체제 변경 안 된다. 차기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뜻을 모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다음날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단일 지도 체제로 하다 보니까 2년 사이에 대표가 6번 바뀌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황우여의 이런 주장조차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마치 누가 들으면 단일 지도 체제로 해서 당 대표가 계속 갈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당 대표가 6명이나 들어선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국내힘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제 당대표 중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그 당을 이끌었습니까? 이끌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가 섰습니다만 이 법적으로 그걸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무산되고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기현이 지난 2023년 12월 달에 당 대표직을 또 그만둠으로써 또 누가 왔습니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전당대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이게 뭐 단일 지도 체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전당대회는. 이거는 지도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4월 11일 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황우열한 사람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와서 당대표가 6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가 6번 바뀌었느니 뭐니 그걸 떠나서 이거는 지도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엄격히 얘기하면 당대표 개인의 문제 또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이 대통령실 그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국내임의 당헌에 규정된 또는 당규에 규정된 현행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당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당대표가 당무를 통할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국내임이 당대표가 6번 갈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른다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국내임 지지층한테 이걸 호도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이 법률가 출신인 법조인 출신인 황우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황우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듯이 대통령 유보시에는 승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또 절충형 무슨 지도체제 이런 걸 갖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의원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한 그런 정통성과 그런 명분과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황우여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선거를 앞두고 이 당을 개혁해라, 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라, 이 당이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황우여는 지금 현재 이러한 결정을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없는데 왜 황우여는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것일까? 과연 이건 또 황우여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행동일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국내힘에서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중에 거기서 어떤 변경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당원, 당규상으로 과연 적법한 것인가? 그건 또 한번 따져볼 만한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데 집착을 한다. 정말 이 거야를 상대하는데 이 국내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국내임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짓들에만 아주 신경을 쓰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황우여 지금 그 사람의 언행은 상당히 수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황우여를 포함한 그 일각의 세력들은 왜 자꾸 이 한동훈 당대표가 들어서는 거를 그렇게 꺼려할까? 왜 그거를 막으려고 할까? 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계속 마련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내힘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자당의 지지세를 결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 표심 확장 이런 것들을 꾀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당을 혁신하는 이런 것들을 꾀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 당의 차기 유력 주자이고 그 당의
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 자당 복귀를 또는 당 대표 출마를 또는 당 대표가 됐을 때 이런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들 갖다 막는 데만 골몰하고 있을까?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국민의힘에서 또는 이 황우여 또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